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진짜일까? 1999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영화 매트릭스는 단순한 액션 영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학이었고 존재와 자유, 진실에 대한 깊은 질문이었다. 매트릭스로 철학하기는 그 질문을 더 깊고 날카롭게 파고드는 철학적 안내서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통해 우리 삶 속의 매트릭스를 들여다보며 나는 깨어있는가? 라는 질문에 다가가려는 여정이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데카르트의 회의주의, 불교의 공사상, 장자의 호접지몽까지. 이 책은 영화 속 장면들과 철학 개념을 교차하며 이 영화가 곧 철학이다 라고 말하는 듯하다. 우리는 그저 화려한 액션과 현란한 CG의 영화 한 편을 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삶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이 숨겨져 있다. 매트릭스로 철학하기는 그 질문들과 마주하도록 유도한다. 플라톤과 동굴의 비유, 진짜를 본다는 것.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매트릭스를 해석하는 대표적인 철학적 틀이다. 플라톤은 국가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들려준다. 바로 동굴의 비유이다. 한번 상상해보라. 어떤 사람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깊은 동굴 안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머리를 움직일 수도 없고 앞만 보게 되어 있다. 그들 앞 벽에는 그림자들이 움직이는데 사실 그 그림자들은 등 뒤에 있는 불빛과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물건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그림자들이 진짜라고 믿는다. 그림자의 움직임, 형태, 그리고 소리가 세상의 전부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중 한 사람이 풀려나서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된다. 처음엔 너무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점점 빛에 익숙해지고 그는 드디어 진짜 세상을 본다. 진짜 나무, 진짜 사람, 진짜 햇빛. 그는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다시 동굴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말한다. 이건 다 그림자야. 진짜는 밖에 있어. 그런데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비웃고 이상하게 여기고 불편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그림자에 너무 익숙해졌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이 비유를 통해 말하고 싶었다. 우리가 보는 세상, 감각으로 느끼는 것들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도 어쩌면 진짜 진리의 그림자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매트릭스 안의 네오도 그러했다. 그는 동굴, 곧 매트릭스를 벗어나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진실은 고통스럽다. 외롭고 낯설고 책임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다. 데카르트는 말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서양 철학에서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다. 그가 했던 가장 유명한 철학적 실험은 바로 모든 것을 의심해보는 것, 즉 회의주의였다. 그는 말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꿈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을 다 의심할 수 있다. 감각, 신체, 기억 모두 확실치 않다. 하지만 그런 의심 속에서도 딱 하나만큼은 분명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모든 걸 의심하더라도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이 생각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내 생각하는 주체는 존재한다. 그 나는 눈에 보이는 신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생각하는 의식만큼은 틀림없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매트릭스 안의 세계는 데카르트의 이 의심을 영화적으로 형상화한 결과이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지금 이 세계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가? 불교의 공과 환영.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불교에서는 세상을 공, 즉 비어 있음이라고 말한다. 모든 것은 고정된 자아나 본질이 없이 끊임없이 변하고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것도 사실은 무상이다.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고 이름과 형상은 잠시 나타난 인연일 뿐이라는 것이다. 또 이런 세상을 환영이라고도 한다. 마치 꿈, 그림자, 물거품처럼 붙잡을 수 없는 것. 매트릭스는 이 사상을 강하게 반영한다. 네오가 숟가락을 바라보는 장면을 기억하는가? 아이가 말한다. 숟가락은 존재하지 않아. 휘는 건 너 자신이야. 이것은 곧 자아의 해체이자 세상에 대한 인식의 해체를 의미한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본래 텅 비어 있으며 세상은 실체가 아니라 인식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 이 책은 매트릭스를 통해 그 진리를 보여준다. 편안한 감옥과 불편한 자유. 어느 날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는다. 2개의 약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다. 파란 약을 삼키면 당신은 지금처럼 평온한 일상 속에 머무르게 된다. 불안은 없고 낯선 진실과도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빨간 약을 삼키면 이 세계가 환상이며 당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 된다. 이 장면은 영화 매트릭스의 상징이자 철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진실이 아니라 안전한 거짓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진실은 차갑고 진실은 고독하며 진실은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매트릭스로 철학하기에서는 이 장면을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함께 해석했다. 이 책은 말한다. 현대의 우리는 모두 작은 매트릭스 속에 살고 있다. 누군가는 사회적 성공이라는 매트릭스에 살고 있고 누군가는 좋은 엄마, 착한 딸이라는 이름의 매트릭스에 갇혀 있다. 그 안은 따뜻하다. 사람들도 많고 룰도 명확하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쯤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깨어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 설계한 안락한 감옥 속에서 오늘도 눈을 감은 채 살아가고 있는가? 빨간 약을 삼킨 네오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 나선다. 그리고 결국 그는 깨닫게 된다. 현실은 보이는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은 독자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선택은 언제나 스스로의 몫임을 강조할 뿐이다. 다만 이 질문만은 남길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파란 약 아니면 빨간 약. 잠시 조용히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것은 어떠한가. 그리고 당신만의 답을 찾아보길 바란다. 이 책이 말하는 매트릭스는 단지 가상현실의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곳, 이 사회, 이 관계, 이 감정들 또한 또 다른 형태의 매트릭스일지도 모른다. 좋은 사람, 성공한 인생, 정상적인 삶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작은 감옥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문득 그 감옥에서 나갈 문이 언제나 열려 있었음을 느꼈다. 문제는 용기였고, 그리고 선택이었다. 진실을 아는 일은 어렵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외롭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의 시작이다. 매트릭스로 철학하기는 말한다. 우리가 진실을 볼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고. 티벳 사자에서가 말했던 죽음 이후의 자각처럼 이 책은 우리에게 지금 이 삶 속의 자각을 권하고 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는가?